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 남자입니다. 아내와 만난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연상이던 아내에게 빠져서 구애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3살,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내도 당황해서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 저는 책임감이 앞섰기에 결혼하자고 아내에게 말했고 내 아이 지우기도 싫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했던 당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하였고 저도 학교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좋은 곳에 할 거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집안 둘 다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아내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알았는데 처가댁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전셋집 단칸방에 사신다고 들었고 저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이라 저한테 돈을 주시기가 힘들어 학비조차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겨우 충당하는 시기였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내도 있었던지라 둘 다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여행은커녕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아내에게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미안했던 저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만 2개씩 낮밤 가리지 않고 연달아서 미친 듯이 달렸었습니다. 결국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끝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자 아내가 저한테 말하길 학교라도 잘 졸업해야 취업이라도 똑바로 할 테니 일단 모든 경제적 부담은 내가 질 테니까 저보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저는 앞으로 번 돈들을 아내에게 관리하라며 꼭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보답하겠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였고 아내는 직장과 육아에 힘을 쓰며 아둥바둥 살아가며 저희는 힘들었지만 힘들 틈조차 느낄 새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저는 대학을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고 군대 다녀온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내보다는 급여가 작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면서 대출도 갚아나갔습니다. 제 월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전부 아내가 경제적 권한을 쥐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이제 일하게 되니 경제적으로 사정이 훨씬 나아져서 딸아이가 3살이 된 무렵에는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나 방 2개, 거실 1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주는 정말 작은 용돈으로도 가족을 생각하며 항상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할 무렵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5살 되던 해였죠. 이번에는 둘째는 아들이라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행복에 빠져 있을 무렵 유산이라는 날벼락 같은 불행이 저희 부부를 덮치게 되었고 아내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많이 삐그덕거렸고 아내는 저와의 부부 관계도 피하며 사소한 걸로도 저에게 화를 자주 내더군요. 화를 내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싸움닭 마냥 싸울 건덕지를 찾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아내는 시끄럽다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화가 나서 끓이던 국을 바닥에 뒤엎어버렸고 그 국물이 애한테 튀었고 화상을 입게 된 이후부터는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했고 저희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네요. 아이 때문에 같이 밖으로 나가도 손도 잡지도 않았고 조금이라도 아내의 기색이 나쁘다 싶으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미리 피했습니다. 아내의 폐약질을 미리 제가 회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쇼핑에 갑자기 눈을 떴는지 홈쇼핑을 통해서 마구마구 가전식기 등의 물건을 사들이더군요. 홈쇼핑으로 인한 택배 물건이 너무 쌓이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우리 집 대출을 잘 갚고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결국 돈을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저한테 위협하기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못 참겠다며 이혼하던가 정신과라도 다녀보자 라는 말에 아내는 나를 일부러 정신병자 만들어 이혼해서 재산 챙기려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간곡히 손을 잡고 울면서도 빌어도 보고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는 말에도 씩씩거리며 저를 보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아주 멋을 부리며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화장도 잘 안 하고 회사 갈 때 입는 옷은 깔끔하거나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주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이제 성질을 안 내고 가끔은 웃기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미련하게도 아내가 드디어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 생각하며 그게 모두 다 자기한테 투자하며 아내가 자존감을 찾아서 그런 줄 알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내 화장품이며 옷가지 등을 사다 주며 더 이쁘게 하고 다니라며 부추기고 아내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내의 사치는 계속되어 집안에 명품 쇼핑백들이 쌓여갔지만 저는 돈보다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가 보기에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싸움을 걸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어졌기에 저는 아주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꿈처럼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제 이름으로 꽃다발이 왔고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게 이상해서 누구시냐고 전화했더니 제 아내와 바람피고 있는 상간남 아내라고 합니다. 전화가 온 여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 아내가 지금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여자에게 언제부터 바람을 핀 것 같냐고 물어보았고 얼추 날짜를 계산해보니 제 아내가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바람 상대는 같은 회사 상사라는 사람이었고 제 아내와 5살 차이 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이혼도 안 했는데 신혼여행이냐니까 그 상간남과 아내와 대화 내용에서 우리끼리 결혼식을 못해도 이제 부부라고 서로 생각하니까 신혼여행이라도 가자며 보라보라 섬이라는 곳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니 아내는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던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던 날과 하루도 차이가 안 나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자로 보내주시는 증거들을 보고 저는 배신감에 정말 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내의 바람핀 증거들을 잡아서 둘 다 인생 망쳐놓자고 하던 그 여자분의 말에 저도 그날부터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아내가 결제했다는 걸 알고 카드 결제 내역서를 찾아냈고 아내가 출장 가려고 미리 짐 싸둔 가방 속을 한번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비행기 티켓 내역서가 있길래 살펴보니 2명이서 보라보라 섬까지 끊어놨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값만 무려 400만 원 이상을 쓴 이 망할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출장을 어디로 가냐는 말에 쉬지도 못하고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된다며 짜증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가증스런 아내의 모습에 질려 아내에게 여행 티켓 예약서를 보여주었죠. 요즘 회사에서 출장을 신혼여행처럼 보라보라 섬에 보내주냐며 언제부터 독일이 보라보라 섬에 붙어 있었냐 하니까 아내는 그 순간 얼굴이 얼어붙더군요. 제가 계속 윽박지르니 아내는 되려 성질을 내며 저한테 마냥 젊은 나이에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도록 했고 아이까지 유산해서 몸까지 다 버렸다고 이제부터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인생 살고 싶다고 그 남자는 자기 고생 안 시키고 사랑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서로 가정에 있는 인간들끼리 부끄럽지 않냐고 자식들과 배우자들은 그럼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라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바로 상간남한테도 전화를 해서 욕을 했지만 상간남도 아내랑 비슷한 소리를 해대는 걸 보고는 결국 이 모든 걸 아내 회사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는 말을 하더니 대놓고 그냥 상간놈이랑 진짜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남의 아내와 함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아내 회사 상사들에게 싹 다 전송했고 심지어 처가댁에도 다 보냈으며 아내에게 그동안 보냈던 모든 돈들을 정지하고 아내 통장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그 뒤로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미친 여자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놈이랑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었는지 국내 유명 호텔에 좋은 방이란 방은 다 자고 술값만 무려 몇백만 원씩 써댔더군요. 저는 현재 이것들을 벌하기 위해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걸고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 년놈들 회사도 못 다니고 있고 통장도 가압류 해놨고 돈 씀씀이로 보아서는 저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면 알거지 될 게 뻔하니 그 벌 달게 받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정말 남 못지않게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